박형준의 생각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사태에 이어서 최근 또 새로운 비리 사건들이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김기현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국정농단이라고 할 만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 전국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농단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이게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본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맹자에 보면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언덕을 딱 독차지해서 자릿세를 거기서 혼자 다 받아 먹은 그런 고사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동안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우면서 소위 국정농단이다 해서 그 전 정권들을 다 심판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 정권에서도 그 전 정권을 심판했던 그런 내용, 또 그 내용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심한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선 그 유재수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이 권력의 이너서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이너서클이 그걸 이제 핵심 측근이라고도 하지만 그 핵심 측근 세력도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한 유형은 일종의 그 정책 참모를 주로 하는 측근이 있고, 또 하나는, 또 한 그룹은 그야말로 이제 그 대통령 권력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정치적 이 참모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 참모 그룹 가운데에서도 대통령과 거의 권력을 공유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 주로 그것은 이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소위 권력의 이너서클이다, 또는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세가 아니죠. 저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인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실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정책형 참모였다, 또는 정부 참모였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사실은 실세 그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권에서든지 간에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고 대통령 권력을 만드는데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늘 그 자리를 둘러싸고 또 권력 내부에 투쟁이 생기기도 하죠. 유재수라고 하는 인물은 분명히 이 권력의 실세, 소위 말해서 권력을 만드는데 그 일조를 한 권력형 참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소위 부산파라고 하죠.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호철 전 민정수석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 밑에서 행정관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고리 권력 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그 경제관료로서도 상당히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치권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경제를 설명하고 금융을 설명하고 이런 어떤 돌아가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역량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가까이서 썼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권력 실세들하고 가까웠다고 볼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도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주 깊숙이 관여를 했으니까 그들과의 어떤 끈끈한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화려하게 컴백을 한 거예요.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의외로 발이 너무 넓어서 아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귀동냥을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능력도 있지만, 노는 걸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공무원 출신답지 않게 화통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스타일이 되나서 여기저기 아주 줄을 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관계를 또 잘 활용을 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나죠. 자신의 개인적 편익을 보는데 그 인맥을 이용을 했고, 스폰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많이 맺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적 차원의 비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된 핵심은 소위 금융권 인사라든지 이 경제계 정부가 임명하는 이 자리에 사실상 인사권을 뒤에서 막후에서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권력형 실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정책국장이라고 하는 금융위원회에서 핵심 요직을 하면서 누구든 이제 유재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세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에게 많은 접근이 이루어졌겠죠. 또 그런 만큼 또 영향력도 행사를 했고 힘도 보여줬고, 심지어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하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공무원 출신의 권력 실세가 너무 발넓게 활동하다 보면 이런저런 잡음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잡음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게 돼 있고요. 이 한국의 정보소통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촘촘하고 조밀해서 소위 우리가 5천만이 한동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한국 사회는 인간관계가 촘촘하고 이 친밀성의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죠. 이런저런 활동을 너무 넓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첩보가 만들어지기 마련이고, 그 가운데에서는 비위 혐의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일을 너무 그렇게 인사에 개입하고 이러다 보면 적도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누구를 이렇게 뽑는 데 힘을 행사하면 거기 안 된 사람들은 다 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 개입을 함부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한테.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에 개입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그 자리에 앉히면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 개입을 잘못하면 적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역풍이 불소지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서 생산된 정보가 청와대 특별감찰반까지 갔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검찰에 넘겨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틀어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과연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스폰서가 돼주는 기업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만 그런 도움을 받았겠느냐, 아니면 본인과 연결된 또 다른 권력 실세들이 그와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어떤 비위 첩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상당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수사관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막았다고 하는 사실은 소위 직권남용,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한,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만든 그 죄목에 딱 걸리는 건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의 대부분 한 110여 명 기소되고 구속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 혐의가 직권남용입니다. 이 직권남용이 바로 뭐냐면 국정농단을 했다, 그것의 제목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화주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마라. 국민 주권에 의해서 신성하게 부여된 책무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는 해야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권력을 행사하면 그것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이고, 그런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사실은 공화정이고 공화주의죠. 왜냐하면 독재자라든지 뭐 전제 군주라든지 또 소수의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이 권력을 그 그릇되게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 남용이고 권력의 자의적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사실은 공화주의 또는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한 것은 그 공화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정신에 위배했다고 해서 단죄를 한 것인데, 지금 이 정권이 그런 거를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권력형 비리를 호도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 중심에 민정수석이 있었고, 또 이 정권의 상징적 그 소위 반부패, 반비리의 상징인 것처럼 과시했던 조국 민정수석 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사람들을 더 정말 이게 내로남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결국 이제 그 유재수 경제부시장 개인 비리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검찰에서는 이 직권남용, 조국 수석이라든지 또는 제3의 이 감찰을 중지시킨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지겠지만,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이 그 개인의 비리이냐, 아니면은 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권력형 인사들이 개입돼 있느냐, 이것도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 유재수 부시장이 관여했던 여러 일종의 신종 사채업자들이나 또 이 건설업자들이나 또 뭐 이런 어떤 기업 관련자들이 소위 주식시장이나 이 강남사채시장에서는 상당히, 또는 금융시장에서는 많이 회자가 됐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또 다른 이 권력형 비리로 전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맥락에서 그런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내려간 데 어떤 이 권력 실세들이 작용을 했고, 그들이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유재수 부시장을 비호해 왔는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연말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기현 시장은 그 울산시장 당시 전국 그 시도지사 평가를 하면은 그 1위의 시장이었습니다. 울산 시민들도 그 김기현 시장이 그 시정을 매우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만은 참 그 능력도 있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일을 그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배우려는 자세도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좋은 정치인으로 항상 사람들을 꼽을 때 김기현 울산시장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공천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밝혀진 것처럼 그 수사는 청와대가 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전에 이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찰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첩보와 정보, 사찰의 차이는 뭘까? 사찰이라는 건 뭘 사찰이라고 하죠? 이 정부가 이게 들여다봐야 될, 또는 감시해야 될, 또는 어느 정도 이게 통제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라든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제도로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선은 안 되는, 예를 들어 선출직 공직자나 그 민간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그 첩보를 이용해서 어떤 수사를 전개하고, 이것은 명백히 사찰이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그런 첩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첩보를 경찰에 이관해서 사실상 이관한다는 것은 수사를 해봐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그런 행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찰에 가까운 겁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의 활동이 아니죠. 또 정보 수집을 해도 그 자기가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그게 뭐 그런 어떤 첩보와 사찰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게 일을 했다 이런 거보다 더 짙게 그 냄새가 나는 것은 정치 공작의 혐의입니다. 사실 뭐 정치 공작의 역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야권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선수들이죠. 예전부터 그런 어떤 권력을 그야말로 이렇게 비판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선거나 집권의 전략을 짜는데 이 온갖 머리를 써왔기 때문에 옛날에 뭐 김대엽 사건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뭐 광우병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걸 보면은 뭐 야당일 때는 그 여권을 비판하고 그걸 끌어내리는데 그런 정치공작적 수법을 썼고 또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그런 수법을 썼고 그게 뭐 BBK 사건도 그렇고 김대엽 사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건 뭐 정당 차원에서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으로 그랬다고 또 하더라도 그것도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데 흑색선전을 한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관권을 가지고 특정 선거에 개입을 한 사실상 뭐 의혹이라기보다는 그런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공천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울산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도 수사를 하고 또 그 동생도 수사를 하고 형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김기현 시장의 정치자금 이런 거를 전부 탈탈 털고 이런 어떤 그 수사를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한 거잖아요. 결국 그 수사를 그 황운하 경찰청장이 한 건데 당시 여권으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경남은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울산이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적다. 또 거기에 울산시장 후보로 나온 송철호 시장 그 후보는 문 대통령하고도 매우 가깝고 또 여권의 실세들하고 아주 연결이 돼 있고 또 어쨌든 지금 9번째 선거 나오는 이번에야말로 꼭 당선을 시켜야 되는 나는 여권 전체의 어떤 책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주는 전략을 쓰게 되어 있고 당시 지지도 1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수사가 기획이 되고 또 실행이 됐다. 또 그것을 앞장서서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황운하 경찰청장이다. 이분이 지금 그 뒤에 행적도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전에서. 또 그 당시에 사실 그 전 정권이나 전 정권에서 승진을 못해서 정년 퇴직을 해야 되니까 나이별 정년 퇴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몰렸는데 구제가 된 형태죠. 그래서 뒤늦게 자기 동기들보다 훨씬 늦게 울산 경찰청장이 되고 거기에 보훈도 해야 되고 또 자신 경찰 출신 중에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걸 한번 확실하게 해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처음 그 수사를 맡은 그 수사팀장은 이거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거 수사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을 좌천을 시키고 새로운 수사관을 지명을 해서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문제가 된 건설업자하고 한 통속인 사람이잖아요. 참 이게 너무나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건과 별건으로 구속이 돼서 그 건설업자는 15년 구형을 받고 이 경찰관은 3년 구형을 사기죄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한테 수사를 시켜놓으니까 수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갖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줬더니 검찰이 이제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수사를 기소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검찰은 긴 수사 보고서를 마지막에 이제 결과 발표를 하는데 그 결과 발표에 기소 전부 무혐의 처분하면서 뒤에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김기현 시장이 저한테 직접 보내와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런 어떤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이런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검찰이 경찰을 향해서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는 이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김기현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울산시장은 떨어졌고요. 이 수사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그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핫 이슈였고 우리 국민들이 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걸 대단히 싫어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까? 선거 민주주의에서 국민 주권은 이 선거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선거가 그래서 이 국민 주권을 왜곡시키거나 또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관권 개입 이런 거를 엄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형태의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여를 해서 선거의 결과를 주는 이런 어떤 무리한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또 보고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선거 관련 감찰하는 것도 불법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수사 지시나 보고를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원우 이 일을 주도한 백원우 비서관이 그건 단순 첩보뿐이고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발표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조사감이고요.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안 되면 특검으로까지 반드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이렇게 선거에 어쨌든 부당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들은 아주 철저히 수사가 돼서 특검까지 해서 결국 다 한 행위보다도 훨씬 엄하게 처벌을 했잖아요. 이 사안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이 선거에 영향을 준 그리고 또 이게 무리한 기획세사 공작 수사를 기획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선거민주주의 또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민주공화국에 맞는 그런 어떤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덮어서는 덮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금 덮는다고 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검찰이 우선은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